안녕하십니까.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. 자,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그냥 뭐 상담을 아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상담 어디 써야 되는지도 좋은데요. 이 자소서를 참 여기저기 강연도 많고요.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고 여기는 이렇게 써라 저긴 저렇게 써라 말들이 많습니다. 물론 이것도 오소장의 주관적인 부분으로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제 경험상으로 매년 수백 장의 첨삭을 하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격을 또 시키잖아요. 그러니까 뭐 소장님한테 상담받아서 안 됐어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. 어떻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이론적인 얘기 뭐 백날 하면 뭐합니까? 애들이 글을 못 쓰는데. 그래서 이렇게 합격한 거 다 갖고 왔어요. 이렇게 직접. 그래서 요거를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저작다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올려서 그대로 쓰라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 사례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.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대략 키워드하고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았는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는요. 자소서는요. 이게 먼저 보니까 이게 질문들도 많아서 제가 먼저 서두에 자소서에 이 팩트 체크 좀 해볼게요. 먼저 첫 번째 질문엔 사례가 중요한가? 그냥 참고죠, 참고. 아, 그랬구나, 이렇게 했구나 정도 참고. 두 번째는요, 자소서의 영향력이 어떤가? 지금 한간에 어떤 강연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봐요, 제가 가끔씩. 그러면 뭐 자소서가 대박 드라마다, 반전이다, 합부를 좌우한다, 실제 합격을 좌우한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까요? 그 교과 성적 좋고 비교과 좋은 애들을 뒤집고 막 다? 제가 볼 땐요, 자소서는요, 예, 어느 정도의 나에게 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플러스죠. 플러스 알파, 보너스, 학생부에 혹시라도 선생님이 못 써줬던 얘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, 보여주기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도 안 좋고 비교과도 안 좋고 그럼에도 상향 지원하고 싶어.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2판 4판이죠. 2판 4판. 그냥 나름대로 팩트 안에서 뭐 누구 뭐 동네처럼 막 없는 막 써가지고 그쵸? 대필해서 쓰고 이러지 말고요. 있는 안도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 이펙트를 보여줘. 저 그래 성적 안 좋아요. 저 학교도 안 좋아요. 그렇지만 선생님, 입학사정관님, 교수님, 저는 이런 거 했어요.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. 그래서 면접 기회를 주세요. 면접 기회를 주세요. 면접 기회를 주세요. 전 개인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면접이 없는 전형을 쓰지 않습니다. 예, 붙겠어요? 서류 통과로 면접도 볼 것도 없고 그냥 서류로 뽑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 반드시 잊지 마셔서 예,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넣으면서 나를 보여줘라. 자소서의 영향력은 거기다 봅니다.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첨삭도 있고 막 외부에서 첨삭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여기서 제가 방송에다가 오수장한테 무조건 해라.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? 무조건 무슨 동네 가라.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. 우선은 제가 쭉 상담을 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봐준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국어 선생님이 봐줄게, 담임 선생님이 봐줄게, 예전 2학년 선생님이 봐줄게. 좋아요. 그런데 저는요, 개인적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는 건 맞아요. 맞는데 적어도 2명한테는 첨삭을 받으세요. 그 중에 가로치고 학부모. 예, 학부모는 어쨌든 가족이니까.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지인분께 2분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,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좀 간략하게 먼저 서두에 많은 질문들도 많고 근거도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떨어지고 합격한 애 보니까 그렇더군요. 그러니까 자소서에 이 허와시를 잘 잊지 마시고 휘둘리고 막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도 안 하고 수능도 안 좋은데 뭔 자소서를 그렇게 목숨 걸고 있습니까? 인 거죠. 자, 그리고 자, 이제 실제 사례로 갈게요. 뭐 이론적인 얘기는 다른 데서 많이 들으세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냈냐? 문이과로 사례로 붙었던 친구 1, 2, 3번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. 사례로. 자, 보니까요. 이 친구는 한 3관왕 했습니다. 서울대부터 해서 이제 서울대는 1단계 붙었고요. 교대하고 고려대도 또 합격했던 학생인데 교육학과 이렇게 해서 사회도 썼습니다. 이 친구는 1번은 아시다시피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입니다.
네. 그랬더니 이 친구는 자신이 교내대회 사회탐구 퀴즈 한 거 뭐 이런 것들 했던 걸로 교내대회 이런 얘기를 먼저 썼네요. 그 다음에 보통 동아리를 2번에 많이 쓰는데 이 친구는 1번에 썼어요. 그래서 자기가 자율동아리, 독서나 이런 것들 했거든요. 그런 등등의 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. 그래서 이 친구는 1번만 놓고 봤을 때 아까 같이 이제 교대하고 고려대 붙은 학생입니다. 이 학생은 그 부분 등등으로 역시 단순하게 공부 어떻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활동한 그 중에서 영어 역량, 수학 역량, 토론 역량을 기록했던 문과 합격 학생 사례고, 이과 학생 이 친구는 이제 의대도 그렇고 고대 실제도 고대 합격했는데 이 친구는 생명 쪽입니다. 그랬더니 이 친구도 테마가 보니까 수행평가, 생명에 관련된 수행평가를 먼저 원테마를 잡아서 썼고요. 천자지 않습니까? 그리고 두 번째 자체는 이 친구도 뇌 얘기하는데 영어도 이 친구 얘기를 했네요. 예, 대학교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를 싫어할 리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친구도 영어 하면서 검색하고 찾아보고 리포트를 쓴 걸로 영어 역량을 보인 합격생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. 2번 갔더니 본인의 의미를 활동해서 느낀 점 3개를 써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자, 대망의 아름다운 친구입니다. 서울대 의대 합격생. 첫 번째 테마는요, 저는 개인적으로 첨삭을 할 때 가급적 교내 활동에 의한 부분을 의미를 두면서 혹시 외부나 이런 거 학교에서 인정된, 학교장이 인정한 거를 의미가 있으면 쓰라고 합니다. 이번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우선 1번에는 학술 보고서를 썼어요. 학술 보고서. 보통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생들이나 일반고에서도 이 학술 보고서 대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, 과학 중점학교도 있고요. 뭐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그래서 이 친구는 학술 보고 대회로 원테마로 2번에다가 첫 번째로 얘기 썼고요. 두 번째는 동아리 얘기 썼어요. 그래서 역시 의대 쓰는 친구들이 바이오, 생명, 메디컬 뭐 이런 쪽에 역시 동아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도 똑같아. 뭐 서울대 의대 아름답게 뭐 대단한 휘황찬란한 자소서가 있을 것 같죠? 안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친구 DNA 얘기하고요, 바이오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실험한 것들 이런 식으로 동아리 2번 썼습니다. 2번에 2-2로 보면 되겠네요. 마지막 2-3은요. 이 친구 재밌어요. 의학 친구인데 공학에 관련된 3D 프린터에 관한 얘기를 썼어요. 네, 그래서 3D 프린터하고 공학 관련의 메커니즘을 같이 자기의 역량을 보였던 그런 서울대 의대 합격생 자소서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친구는 서강대 이제 경영 쪽으로 합격한 학생인데, 이 학생도 처음에는 진로 활동에 경영이거든요. 사업 계획서를 써서 준비하고 학생들끼리 이렇게 했던 걸로 2번에 2-1에다가 먼저 썼네요. 참고로 2번은 1500자잖아요. 그래서 먼저 500자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니까 559자로 나와 있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이 친구는 이제 외고 학생이었어요. 외고.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좀 글로벌 탁한, 이게 자기 이제 전공에 관련된 걸로 1번은 이제 자기 그냥 국내의 스토리로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쓴 거고, 2번은 글로벌틱하게 역량을 쓴 거고, 그 다음에 2-3 마지막은요, 이제 전통시장. 시장 있지 않습니까? 예, 시장 등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을 썼어요. 예, 발로 뛰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글로벌한 역량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한 걸로, 이번에 오소장의 조언은요, 예, 역시 실천한 걸 보여라. 저 보통 자소서에 법칙이 있어요. 동기, 과정, 결과. 왜 했고, 뭘 했고, 그래서 입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 마지막 3번입니다. 3번인데요. 자, 이 친구는 5관왕 6개 지원했는데 5관왕 합격한 학생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 3번입니다. 뭐 이 친구도 또 대단한 휘황찬란할 것 같죠. 보니까 자폐 장애인 학생이 반 친구예요. 이걸로 천자를 다 썼어요. 임원활동도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쓰기 싫대요. 그래서 임원활동, 리더십 그런 거 말고 배려 나눔인데, 자기는 이 자폐 학생을 3년 내내 챙겨줬답니다. 예, 휠체어도 몰아주고 필요할 때 약도 좀 다 갖다 주고 뭐 근데 같이 공부도 좀 하고, 이걸 3년을 도맡아서
아름답죠. 예,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이 친구 오가랑 친구는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. 마지막에 이 친구는 정외과, 서울대 정외과를 합격한 학생부입니다. 뭐 지금 어머니들이나 학생부 시청자분들 보시면 뭐 윗대학 애들은 뭐 어련하겠어.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보세요.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있어요? 수행평가한 거, 동아리 한 거, 그 다음에 자폐 장애인 챙겨준 거,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있어요? 합격했죠? 밑에는요. 밑에 애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활동하겠어요? 그죠? 그러니 먼저 또 이것도 체크할 땐 자소서를 너무 휘황찬란하게 미화를 뭐 확대해서 하지 마라. 오히려 반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입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 3번, 이 친구 정외과 붙은 친구 보니까 학습부장인데요. 학습부장, 리더십이네요. 그러니까 학생들 모아다가 토론을 많이 한 거야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리더를 하면서 자,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막 토론을 리드를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다양한 이슈, 시사, 그다음에 뭐 사회 뭐 문제점들 그런 등등을 논의해서 자기가 이걸로 보고서도 작성했다라고 뭐 배려 나눔, 갈등, 협력 이런 것들을 이 서울대 정외과 붙은 학생은 이렇게 작성했네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서두의 자소서는 어떻게 되느냐, 뭐 현실이 어떠냐, 첨삭도 지금 엄청 문의가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뭐 이제 거의 저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러니까 어디서 자소서를 쓰시든 부탁이 있습니다. 제발 이 방송의 의미, 제가 촬영한 거 정말 제가 다른 주제로 솔직히 하려다가 너무 요즘 뭐 자소서 얘기들이 아주 너무 뜨거워서 제가 그냥 올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는 건 필요한 건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도 다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입니다.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거나 수능 최저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 끝까지 챙겨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자소서는 짬 나거나 선생님이 챙겨주거나 시간 낼 때 다른 선생님이 챙겨줄 때 그때 컨펌을 받고 우선 백문이 불여일필 쓰세요. 듣지만 말고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? 쓰지도 못하면서 뭐 갖고 오면 뭐 설명회 엄청 들어. 그리고 갖고 와보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쓰세요. 오늘의 강연의 핵심입니다. 쓰셔라. 글 내용들 아셨죠? 그래서 쓰시고 그리고 정의 여기도 번호 남겼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 뭐 첨삭 무조건 신청해라 이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그냥 제가 디테일을 못 봐드리는데 혹시라도 소장님 이렇게 했는데 대략 어때? 라고 라이트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면 여기다 남기세요.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. 아시겠죠? 물론 우선순위로 예약된 분들만 먼저 챙겨 드니까 우선 챙겨 볼게요. 그렇게 해서 좀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잡고 자소서 잘 끝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 자소서 한 방에 끝내기 팩트 체크 등등 말씀드렸습니다. 잘 체크해서 궁금한 사항, 자소서 첨삭, 그다음에 뭐 한번 봐주실래요? 이렇게 한번 또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이었습니다.